자, 1라운드 리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광주를 1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 경기는 컨셉을 바꿔서 인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득점자부터 김건희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서 후반 5분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이 수비수 다리에 맞고 굴절된 어떤 의미에서는 좀 행운이 따른 골이었다는 점을 짚고 가야겠지만 이 득점 장면 외에도 전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몸이 가볍다는 게 느껴졌고 수원이 이날 총 23개의 슛을 때렸는데 이렇게 많이 때렸어요? 네, 혼자 6개를 담당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도 제리치가 닥주전이라고 봤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해준다면 또 모르겠다. 그냥 김건희 역할도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김건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2, 3선 미드필더들이 워낙 잘했기 때문이다. 네. 리그 탑티어란 말 저희가 드렸었는데 네. 틀림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우, 한석종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어느 정도 하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고승범 그리고 이기재, 김태환 이 세 명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기재는 왼쪽에서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도중에 들어와서 네, 전역하고 왔죠. 네, 아챔에서 잘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바를 지금까지 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김태환은 오른쪽에서 이 선수가 동명이인인데 울산 김태환의 어떤 깡을 좀 배운 게 아닐까. 이찬동이랑도 맞섰는데도 맞아요. 기에서 눌리지 않았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상대 그 마지막 패스를 차단하는 장면 그리고 과감하게 슈팅 때리는 장면 이 선수 약간 물건이 될 수 있겠다. 잠재력을 좀 보였고요. 특히 고승범은 긴 머리 휘날리면서 상대 진영을 막 휘저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모습에서 약간 옛날 그 팬들이 좋아할 만한 로시츠키나 또 최근 버전으로 약간 모드리치 같은 과장을 보탠다면 그런 플레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못했네. 그 물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군 입대를 만약에 했으면 수원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교체 투입한 니콜라오 이 선수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있는데 약간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요. 들어오자마자 과감한 슈팅, 부드러운 볼터치를 선보이면서 뭔가 이 선수가 좀 괜찮은 선수구나. 니콜라가 드리블만 치면은 네. 수원 경기장 팬들이 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좀 다르다는 거 느껴졌고 기대감을 키웠지만 몇몇 장면에서 아직 적응 때문인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쉽게 공을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적응하면 좀 무서운 공격 자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수원만 했는데 광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이 지난해 아챔에 나갔던 멤버 대다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연속성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봐도 이 점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도 그대로고 전술 그대로고 선수 그대로면 잘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광주는 감독 바뀌었고 전술 바뀌었고 주전급 3, 4명이 싹 나갔다.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손발이 맞지 않았는데요. 삼성과 최후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이찬동은 그 광주 데뷔전부터 그 경고를 한 장씩 받으면서 뭔가 터프한 플레이를 펼쳤고 센터백 이한도랑 라이트백 여봉우는 몸이 좀 가벼워 보였습니다. 특히 여봉우는 팀 내에서 몸이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날도 그 과거 베르파토퍼 보여주는 그 엔드라인을 타고 다는 그런 드리블도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광주 선수 중에는 윤보상이 그래도 가장 돋보였다. 총 7개를 잡거나 쳐냈습니다. 굴절된 슛 외에는 실점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운동신경이 그 약간 조현우랑 비슷한 그런 선방도 펼쳤고요. 후반 초반에 괴성을 한번 내지릅니다. 근데 그게 저는 TV로 봤는데 TV로 보는 저한테도 좀 전달되는 그런 느낌, 아우라가. 그래서 그 이후에 김건희 슈팅이 좀 엉뚱하게 날아갔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저 형 생긴 것도 무섭고, 목소리도 되게 터프하다. 그런 좀 영향이 있어서 광주 전력이 저는 다시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 펠리페가 이날 못 나왔는데 나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외국인 선수들도 지금 자가격리 끝내고 들어오면 한 3월 중순이나 3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빨라야. 그래서 당분간은 윤보상의 어떤 오늘과 같은 파인 세이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볼만찬 선정 KUM 누구를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긴 팀에서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고승범으로 하겠습니다. 리즈너블하네요. 전체적으로 또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 본인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탈압박뿐만 아니고 공격 시에 연계 플레이도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슈팅 정확도 정도. 그래도 6개 슈팅 때렸는데 유효슛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저는 포인트를 잡는 게 미드필더가 6개의 슛을 때릴 수 있다는 것.
자신감이 넘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슈팅 각을 본인이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에 저는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른 5경기는 이 경기를 위한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승 후보 울산이 강원을 무려 5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완벽한 데뷔전이라고 네. 설명하겠는데 울산 강하더라고요. 네. 네, 강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 상주와의 개막전에서도 4대 0으로 이기고 이런 반응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받았던 울산 강한데라는 인상보다 이번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훨씬 간결하고 훨씬 빠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울산이 어떤 컨셉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좀 극대화하는 축구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죠? 올해는 컨셉트가 분명합니다. 속도입니다. 일단 이동준의 가세가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울산의 약점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김인성 외에 스프린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였는데 이동준이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이동준은 김인성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가 싶은 게 볼 다루는데 좀 더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성은 속도를 붙이는 상태에서 이제 드리블을 쳐야 되는데 이동준 선수는 1대1도 좀 잘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이동준과 김인성이 이날 경기 좌우 뒷공간 필요하면 가운데를 파주니까 그만큼 강력했던 울산의 중앙이 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측면이 얼마나 좋았냐면 서령우 김태현의 오버래핑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도 상대를 부실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강윤구 선수 저희가 개막전부터 많은 팬들이 주목을 했던 선수인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진짜. 기술이야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울산이란 팀에서 본인의 템포로 경기를 한다는 게 저는 와 보고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에 대한 신임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윤구를 10번 자리에 둬서 그냥 공격적 찬스 메이커를 맡기고 윤빛가람을 그 밑에 둬서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강윤구 윤빛가람 역할을 수시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는 윤빛가람이 아예 10번 자리였고 강윤구가 밑에 내려와서 조율이나 링커 역할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막전이 어떤 경기입니까? 1년 중 제일 힘든 경기라 그래요. 상대는 또 윤석영이 있는 강원이고. 그러니까요. 한국영.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가 한국영, 김동현 중원을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인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전환 패스, 뭐 몇 차례 공격 패스 굉장히 날카로웠고 강현구가 8번에서 뛸 수 있다면 좋은 게 뭐냐? 이동경과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를 닥주전으로 원래 홍명보 감독이 생각했었는데 22세 룰 때문에 강윤구 선수가 그 자리 뛰면은 이동경 선수가 계속해서 백업으로 머물러야 되는 상황인데 네. 공존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모로 이제 고민 없이 22세 쓸 수 있고 원두재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툭툭 볼 뺏고 다음 동작 그렇고 탈압박 상황에서 뒤를 밀려내줄 때 방향 전환해주는 툭 내주는 패스가 기가 막혀요. 역습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 진영에서 상대 진영에서 빠르게 파울해서 경고를 감수하고 역습을 차단하더라고요. 노련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날 경기는 이미 울산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후반 임채민의 퇴장과 함께 그냥 끝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가까스로 버티던 뚝이 그냥 무너져 버렸고요. 이후 울산의 공격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점유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스피드와 전환으로 만든 골들이었거든요. 그 날카로움이 엄청났고요. 윤빛가람의 전환, 뭐 이동경의 마무리 패스 일품이었고요. 이를 마무리하는 김인성, 이동준 칩샷 기가 막혔습니다. 네. 김지현 선수 득점은 없었지만 수시로 움직이면서 이정엽 선수가 자주 하는 플레이죠. 이선에 공간 만들어주는 역할을 꽤 잘 해냈고요. 더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울산의 불안 요소는 정승현이 떠난 센터백 자리였잖아요. 맞아요. 김기볼 트위스의 불안함이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 조현우가 완벽히 메웠습니다. 사실 전반 시작 그 찬스 그다음에 막판 전반 막판 그 헤딩 여기서 실점했다면 경기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 조현우의 선방으로 흐름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조현우 선수의 존재로 울산의 수비는 올해도 이상 무난한 것 좀 드러났습니다. 난 조현우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뭔데 그 운동신경 뭐예요 그거? 그 니어포스트 헤딩 막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그냥 먹어도 돼. 근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 의심할 여자 없는 한국 최고의 수문장입니다. 네네. 예. 울산 이후에 이제 이청용, 뭐 김민준, 힌터지어, 김태현 등 투입해서 하지만 이청용이 백업이야. 경기 마무리했는데 준비한 거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강원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예, 화면에 잡힌 이영표 대표 이사의 표정이 이날 경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하려고 그랬던 거지? 라는 게 좀
명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3-4-3으로 나섰는데 특징이 없는 평범한 3-4-3. 뭐 경기 후에 김병수 감독이 우리가 매년 선수 폭이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부임 1년차 같은 느낌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애매했던 게 측면을 막 활용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중앙에서 뭐 아기자기 푼 것도 아니고 압박이 강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마사와 김대원 롤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FC랑 대구에서 보여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김대원 선수는 대구에서 보여준 아쉬웠던 플레이가 이날도 계속 좀 나왔던 모습이라 조금 걱정이 됩니다. 수비도 밋밋했고 공격은 날카로움 없었고 개인적으로 워낙 좀 기대했던 시즌이라 단순 1패 이상의 충격이 좀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강원이 이 흐름을 어떻게 빠르게 반전시킬지 초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담이긴 한데 배성재 아나운서 영입은 올겨울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배성재 캐스트가 K리그 중계하니까 되게 큰 경기고 막 월드컵 같고 막 약간 보는 맛도 올라간 느낌? 저 기자들이랑 단톡방에서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중계하니까 K리그 볼만하네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딴 거보다는 준비를 진짜 좀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가장 최근에 울산 상대로 필드골을 넣은 게 김지현의 헤딩골이었다. 뭐 이런 거를 술술술 푸는데 뭔가 좀 퀄리티가 있는 캐스터구나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볼만찬 선정 KOM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동준. 네. 이동준 잘했어요. 네. 부산에서 사실 저는 이동준 선수가 이 정도까지 잘하는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잘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현우 선수 제외하기 어려워서 조현우 할까 싶었는데 확실히 인상적이었던 모습 보인 이동준 데뷔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잘했고요. 울산의 중심이다. 그리고 골까지 넣었고 승리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동준은 전주련지에서도 엄청났다고 소문이 한번 돌았었죠. 맞아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이렇게 치열하고 재밌었는데 마지막 경기는 좀 아쉬웠습니다. 성남 제주전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유일한 0대0 경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사과부터 하면 제가 프리뷰 때 개인적으로 6경기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다. 진짜 맞네. 그 얘기 했었네. 네, 저는 그 골은 많이 안 나올 거로 봤어요. 왜냐면 두 팀 모두 뭐 3백 중심의 어떤 수비에 중점을 둔 축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골은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경기력적으로 좀 부딪히는 맛이 좀 있고 그래도 한두 골은 나오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슈팅은 두 팀 각각 10개씩 때리면서 20개 정도 나왔지만 골망을 흔들지 못하면서 또 날씨도 추웠잖아요. 비가 오고. 그래서 현장을 찾은 팬분들은 조금 허탈하게 좀 돌아왔을 것 같고 일단 뭐 공격 쪽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두 팀은 지금 공격이 갖춰진 상태는 아니죠. 각각 외국인 선수들, 핵심 선수들이 지금 합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각 뮬리치랑 지금 자와다를 교체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 국내 공격수로 어떻게 꾸렸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약간 득점력 면에서 좀 아쉬운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주목할 공격수를 꼽자면 아무래도 뮬리치. 나오자마자 모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다 뮬리치만 봤을 것 같아요. 예, 그 남다른 진짜 머리 하나가 더 크더라고요. 예, 네. 그 수비 벽 세울 때는 그냥 이거는 반칙이야. 이거 그 저희 연습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사람 모양 그런 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키는 컸고 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확실히 마무리 능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후반에 그 진성욱이 퇴장 나면서 갑자기 성남 쪽으로 기세가 확 기울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헤딩이 계속 빗나가고. 아니 자세를 보니까 네. 헤딩에 좋아하지 능한 않아?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헤딩 잘하는 선수는 목을 딱 세우고 딱 미는데 머리에 그냥 맞히는데 급급한 느낌이 보여서 2m 5긴 2m 3이긴 하지만 뚝배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얼굴과 상체 그 인스타그램 봤을 때 그것만 봤을 때는 저는 약간 홀란드과라고 봤는데 약간 다리가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약간 크라우치 같은 느낌. 밸런스가 살짝 맞지 않는, 근데 헤딩은 약간 못하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주 수비 상대로도 위협적인 장면을 지금 만들었고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5개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그것만 봐도 호흡이 좀만 더 잘 맞으면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겠다. 토미보단 나을 거다. 토미보다는 낫겠죠. 토미는 5개 슈팅을 하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두 팀은 마지막에 또 한 번씩 두 슈팅을 날리면서 0대0으로 경기를 끝냈고요. 성남은 부시, 제주는 제루스와 켄자바이프가 하루빨리 팀에 합류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자, 볼만찬 선정 KOM 성남 제주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남 골키퍼 김영광으로 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밀리치가 돋보이긴 했지만 후반 중반 글로리 김의 어떤 연일 선방이 아니었다면 흐름이 제주 쪽으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 여기서 K2 영풀 출신이죠. 이동률의 2개 슈팅 연달아 막아낸 장면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두 선수가 17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촌이 조카가 조르는 거예요. 형, 나 K1 데뷔골 좀 안 돼. 다음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개막전 리뷰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22세 규정. 왜냐면 이게 최고의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짧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 올해 교체 5명 코로나 여파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5명 바꾸려면 22세 선수가 2명이 18명 엔트리에 포함돼야 되고 그중 1명은 선발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교체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뭐 2명이 선발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 12개 팀이 바뀐 22세 룰에 대한 마인드도 다르고 사용법도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강원과 수원은 딱히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다른 팀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22세 이하 선수들이 예상대로 선발기를 잡았는데 일단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12개 팀 중 7개 팀이 22세 이하 선수를 가장 먼저 교체아웃 시켰고요. 첫 번째 교체를 실시한 시간도 아무래도 좀 빨라졌습니다.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지난해 개막전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해 개막전에선 첫 교체가 평균 55.6분, 약 후반 한 10분 정도의 첫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올 시즌에는 44.7분, 그러니까 전반 막바지에 뭔가 교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22세 선수 먼저 넣고 조금 변화를 주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만 해도 전북 같은 경우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김정훈이 갑자기 맞아요. 골키퍼가 투입되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22세 카드끼리 교체한 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뭐 좀 어수선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 어떻게 하면 또 교체 카드를 더 효율적으로 쓸까 이 아이디어가 뭔가 팀의 어떤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라운드 6경기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네. 지난 프리뷰 한번 저희 예측 한번 띄워주시죠. 올킬입니다. 올킬입니다. 말도 안 돼. 아, 이거 토토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야, 무승부가 포함된 올킬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61배더라고요. 60. 아, 아쉽습니다. 집을 살 수 있었던. 아쉽습니다. 저도 4개 맞았습니다, 그래도. 네, 네. 자, K리그 이제 첫발 뗐습니다. 네. 올 시즌에도 여전히 코로나도 있고 사실 뭐 기성용 변수라든지 뭐 이런 앞으로도 이런 변수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악재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멋진 경기로 다시 한번 팬들을 K리그로 불러 모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재미난 리뷰 앤 프리뷰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만의 객관적인 분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